이번에는 데이터 엔터티에 대한 분류에 대한 내용인데요. 이 데이터 엔터티에 대한 분류를 크게 유무형에 따른 분류로 볼 수가 있어요. 앞에 글자만 따서 유계사라고 보통은 많이 외우는데요. 유무형의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형체가 있는 어떤 물리적인 걸로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유형 엔터티라고 불러요. 그래서 보통 뭐 사원이나 학생이나 물품, 강사 이런 것들이 유형 엔터티로 분류가 되고요. 그리고 개념 엔터티는 말 그대로 개념적인 요소예요.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관리해야 될 개념적인 그런 내용으로 존재하는 것들. 뭐 조직이나 보험 상품이나 눈에 보이진 않지만 관리돼야 될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, 마지막으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 엔터티. 사건이나 이벤트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마다 남는 것들. 주문, 청구, 미납 이런 것들을 사건 엔터티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번에는 발생되는 시점에 따라서 분류를 해볼 수도 있는데요. 이것도 앞 글자만 따서 기중행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. 시험 문제에서 어떤 분류 기점에 따라서 어떻게 나뉘느냐 이런 시험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앞 글자만 따서 발생 시점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기중행, 기본, 중심, 행위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.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존재하고 있는 엔터티예요. 그래서 사원, 부서, 고객 누가 만들지 않아도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. 이거를 기본 엔터티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으로는 중심 엔터티라고 해서 기본 엔터티로부터 발생을 하는데 업무에 있어서 되게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. 그래서 뭐 계약이나 접수나 이런 중심적인 역할을 업무에 있어서 하는 것들을 중심 엔터티라고 분류를 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위 엔터티 같은 경우에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서 이제 일어나는 대상들. 그래서 주문하는 내역이라던가 계약이 진행됐을 때 나타나는 것들, 사원이 뭔가 변경되었을 때 나타나는 이력들, 이런 것들을 행위 엔터티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. 이 행위 엔터티는 되게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축적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데이터 양이 많고 관리해야 될 요소들이 많다라고 하는 특징도 갖고 있어요.